미국 정보효율부를 이끌어온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위대한 애국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 중부 매니토바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일부 북부 지역에서도 연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새롭게 개조된 순찰차 100대를 투입했습니다. 눈에 덜 띄는 디자인으로 과속 차량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공장에서 현지 생산되는 아이오닉 9이 본격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 in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유학생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정부에 맞서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하버드대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예년과 달리 저항의 목소리가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참석자들은 다양성을 한 목소리로 외쳤고 졸업생들은 학사모에 흰꽃 장식을 하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졸업생과 가족, 교직원 등 9천여 명이 참석한 2025년 하버드대 졸업식. 앨런 가버 총장은 트럼프 정부와 벌이고 있는 최근의 갈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한다며 외국인 학생들을 강조했고 가장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And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just as it should be. 졸업생들의 학사모와 졸업가운에는 흰 꽃이 장식됐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위해 부착한 겁니다. 국제학생이 없는 하버드는 하버드가 아니다라고 적힌 문구를 붙인 학생과 교수도 많았습니다. 졸업생 연사는 하버드의 모토인 베리타스, 진리의 수호를 다짐합니다. As we leave a much different campus than the one we entered, with Harvard at the center of a national battle over higher education in America. 이어 연단에 오른 중국인 졸업생은 인간성을 지키자는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We danced through each other's traditions and carried the weight of each other's walls. 그리고 졸업식의 하이라이트인 특별 연설. 감염병 전문가인 이민자 출신의 의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이민자의 얘기를 듣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농담했습니다. So, a part of what makes America great, if I may use that phrase, is that it allows an immigrant like me to blossom here.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시킨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일단 중단됐습니다. 당분간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하버드가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인력 감축을 주도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백악관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퇴임을 축하하며 백악관의 열쇠로 불리는 황금 열쇠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머스크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정부 효율부를 성공적으로 이끈 위대한 애국자라고 칭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앞으로도 백악관을 자주 방문해 대통령의 친구이자 조언자로 남을 것이며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정부 효율부의 권한과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ith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Elon's delivered a colossal change in the old ways of doing business in Washington. DOGE
has installed geniuses with an engineering mindset and unbelievably talented people in computers. And I'll continue to be visiting here and be a friend and advisor to the president. This is not the end of Doge, but really the beginning. But the Doge team will only grow stronger over time. The Doge influence will only grow stronger.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게 황금 열쇠를 선물하며 이 열쇠는 미국을 대표하는 특별한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상징적인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재임 기간 중 당초 목표였던 2조 달러 예산 절감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최종적으로 1,750억 달러를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중부 매니토바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짙은 연기가 미국 북부 여러 주까지 확산돼 주민들의 건강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매니토바 주민 17,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주정부는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기는 미네소타주와 미시건, 위스콘신 등 북부 평원과 중서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각 주들은 일제히 대기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건은 내일까지 경보가 이어질 예정이며 특히 미네소타주는 월요일까지 레드 등급 경보가 내려져 일부 주민들까지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연기에 장기 노출될 경우 심장 질환과 호흡기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올해도 역대급 산불 시즌을 겪고 있으며 미국도 연초 LA 산불로 29명이 숨지고 12,000여 채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기후변화로 산불의 규모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공기청정기 사용 등 건강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과속 차량 단속을 위해 새롭게 개조된 순찰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새로운 순찰차 스텔스를 도입했으며 이 차량은 작은 조명과 눈에 덜 띄는 로고 등 기존의 순찰차에서 개조된 디자인으로 운전자들의 눈에 띄지 않고 단속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프레즈노 카운티에서는 스텔스 경찰차의 도입으로 단 3주 만에 1,000건의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 just really want to blend in so we're not as recognizable and we're really catching people in their true spirit of what they're doing out there. I actually seen it before. I've seen it pull over a couple of people, but yeah, I didn't even notice it behind me, to be honest, kind of blended in. 당국은 스텔스 경찰차 100대가량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배치해 과속 등 불법 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매년 40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하루 평균 1,000건의 난폭 운전 신고가 접수되며 이 중 30%는 과속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벤츄라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여러 대가 땅속으로 추락하고 인근 건물들까지 붕괴 위험에 놓였습니다. 싱크홀은 플런트 스트리트 인근의 아파트 공사 현장 옆에서 발생했으며 벤츄라시 소방국은 임시 구조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땅이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인근 건물 2채는 붕괴 위험이 있어 레드 태그 조치가 내려졌고 현재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I see both of the cars rolling down. I see this giant sinkhole just all crumbling down. And I'm like, oh my gosh, how could this happen? It's about the size of the building, the amount of units here on Front Street. I'm calling it the Stoke Zone. As you know, California continues to talk about a housing crisis. How much is too big and how dense and then how much parking is required. 벤츄라시는 현재 건설 엔지니어들과 협력해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를 검토 중이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은 아파트 단지 신축 공사 중이던 부지로 확인됐으며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들어선 최첨단 전기차 생산기지 메타플랜트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북미 전기차 시장을 정조준하며 세운 이 공장은 로봇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주차까지 맡는 그야말로 미래형 스마트 공장입니다. 연간 생산 목표도 대폭 상향되는데요.
첫 모델로 아이오닉 5에 이어 이번에는 2026년형 아이오닉 9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넓은 공간과 3열 좌석 등 가족 중심의 실용적인 설계가 눈길을 끕니다. 현장을 이효정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마치 미래 공장에 온 듯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로봇이 일사불란하게 차체를 만들어내고 부품 공급까지 척척 해냅니다. 안전점검을 마친 차량들은 주차 로봇을 통해 지정된 위치로 옮겨지며 최종 출고 준비를 마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조지아주에 건설한 최첨단 전기차 전용 생산기지 메타플랜트 공장입니다. We had announced that we were going to produce 300,000 vehicles a year. That number is now 500,000. So we're growing, not necessarily adding facilities, but just expanding the processes inside the existing facilities to reach that 500,000 unit goal. 지난해 아이오닉 5에 이어 올해 아이오닉 9까지 생산을 확대하며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제 옆에 있는 이 차는 현대자동차가 북미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전기 SUV 2016 아이오닉 9입니다. 아이오닉 9은 제가 있는 이곳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특히 아이오닉 9은 기존 모델과는 차별화된 실용성과 설계를 자랑합니다.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단 24분 만에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 기능이 적용됐고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35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NACS 충전 포트를 탑재해 미전역 45,000곳 이상의 충전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전기차의 오랜 숙제였던 장거리 주행에 대한 고민을 한층 덜어낸 겁니다. 가족 중심 SUV답게 넓은 공간도 눈에 띄는데 3열 좌석을 갖춰 최대 7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In the US, kids, soccer practice, these type of things, you need to load the car and put a lot of stuff in it. We have some really cool features. There's some buttons on the screens to put the seats down from the front seat. So if you're loading some passengers or loading gear, you can put those seats down and load it up with all kinds of stuff. Costco is big in the US, right? So you go to Costco, you get your boxes of groceries, and you need to load them all up. But we're really making it a versatile vehicle. But like I said, it's a great family SUV. It just happens to be electric. 아이오닉 9은 현재 미국 현지 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메타플랜트 공장을 거점으로 현대는 물론 기아와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플로리다 멜버른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 열차가 선로 위에 멈춰선 대형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멜버른 경찰국은 어제 오전 9시쯤 레이크 워싱턴 로드 인근 철도 건널목에서 정차 중이던 트럭과 북상 중이던 화물열차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럭은 엔진 고장으로 선로 한가운데서 멈췄고 다가오는 열차를 본 운전자는 곧바로 차량에서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I saw the guy struggling. He stopped on the tracks and he couldn't get it to move. He tried starting it, and then that's when we were all really scared. Everyone started reversing. I couldn't move. I was stuck in place. And then the driver ran out of the truck.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럭은 약 50야드를 끌려가면서 심각하게 파손됐고 철도 신호기 등도 함께 손상돼 해당 구간의 도로와 선로는 한동안 전면 폐쇄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선로에서 멈추거나 고장났을 경우 무리하게 차량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가 올 들어 처음으로 극한 폭염이 예보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부터 내일 저녁까지 라스베가스 밸리에는 화씨 110도, 섭씨 43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클라크 카운티는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역 내 여러 곳에 냉방 쉼터를 긴급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경보에는 레이크메드, 데스밸리 지역도 포함돼 있으며 당국은 온열 질환 위험이 큰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에 머물며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We're 15 to 20 degrees above average. I think Friday and Saturday is when the heat will peak. Hydrate, wear sunscreen, never leave any pets or family members in the car on a hot day. 기상청은 차량 내부 온도가 몇 분 만에 치명적인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레오와 칩스 아오이 등 인기 쿠키를 생산하는 미국 식품회사 몬델레즈가 대형 유통업체 알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몬델레즈는 알디가 자사 제품과 지나치게 유사한 포장 디자인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상표권과 상품 외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은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접수됐으며 몬델레즈는 금전적 배상과 함께 알디가 유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소장에는 몬델레즈와 알디 제품을 나란히 비교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알디의 크래커와 쿠키 등이 몬델레즈 제품과 거의 유사한 포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몬델레즈는 알디 측에 여러 차례 디자인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부 제품만 포장을 바꿨을 뿐 상당수 제품은 여전히 유사한 포장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알디는 과거에도 포장 디자인과 관련해 여러 차례 소송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한편 알디는 독일에서 시작된 할인형 유통체인으로 현재 미국 39개 주에 2,5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사망 위험이 있는 토마토 제품에 대해 최고 등급인 클래스 1 리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문제 제품은 윌리엄스 팜스 리팩이 지난달 자발적으로 회수한 토마토로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토마토는 4월 23일부터 28일 사이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유통됐습니다. 현재까지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FDA는 이 제품을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 피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살모넬라는 오염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폐기하거나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LA에 거주 중인 한인 중학생이 세계 청소년 미술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A의 라이즈 고향 중학교에 재학 중인 7학년 김지아 학생이 2025 국경 없는 과학예술 공모전에서 11세에서 14세 부문 1등에 올랐습니다. 이 대회는 해양 보호를 주제로 매년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제 미술 공모전으로 올해는 75개국에서 1,300점이 넘는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2025년 공모 주제는 해양 생태계의 핵심종으로 김지아 학생은 북극과 남극 바다 생태계의 중심인 크릴을 주제로 작품을 출품해 심사위원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김지아 학생은 이 그림을 통해 훼손된 바다의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며 지구는 우리의 것이고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15세에서 19세 부문에서는 한국의 진형준 학생이 해초숲의 해양 균형을 지키는 해달을 묘사한 작품으로 1위를 차지했고 같은 부문 2위에는 한국의 김민 학생이 그리고 3위에는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 다니엘 유 군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대회는 할리드 빈 술탄 해양보전재단이 주관하며 전 세계 11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국제 미술 공모전입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34.74%, 첫날 사전투표율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주말 없이 평일간 진행된 만큼 최종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오후 6시 마감된 이틀간 전국 사전투표율은 34.74%로 유권자 1,542만여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입니다. 가장 최근인 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이미 오후 4시에 넘어섰지만 최종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36.93%보다는 2.19%포인트 낮아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6.5%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는데 지난 대선보다 5.05%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대구는 25.63%로 가장 낮았는데 지난 대선보다 8.2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은 전국 투표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서울은 34.28%를 기록했습니다. 평일 이틀간 치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웠던 열기를 두고 양당은 서로에게 유리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함과 의지가 모여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괴물 독재를 막겠다는 국민들의 강화하고 단호한 의지가 이처럼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다음 달 3일 0시 직전까지 유세 총력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 속에 곳곳에서는 사건,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한 선거 사무원이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다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고 부정선거인지 감시하겠다며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서울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 오후 1시쯤 투표를 마친 선거사무원이 이상하게 오후 5시 다시 투표를 하려다가 선거 참관인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희한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무의식적인 일부러 고의적으로 험법을 건다.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대리투표를 한 뒤 나중에 자기 목 투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이 선거사무원은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 신분증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일을 맡았는데 자기 직무를 엉뚱한 대리투표에 이용한 겁니다. 경찰은 선거사무원을 체포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공무원을 선거사무원에서 해촉했습니다. 방배동 사전투표소에선 선거 참관인이 투표소 내부를 무단 촬영하다 선거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부정선거를 막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선거를 방해하고 자기네가 옳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선거사무, 국가사무를 아예 송두리째 흔들고 투표함을 확인한 뒤 붙이는 봉인지에는 규정을 어긴 채 붉은색으로 봉인지 밖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 측 참관인이 부정선거를 감시한다고 나서면서 마찰을 빚은 건데 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와 부천의 사전투표함에선 작년 제22대 총선 투표용지가 한 장씩 나왔는데 선관위는 총선 개표 과정에서 누락된 용지로 이번 대선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장남이 성폭력성 댓글로 처벌받은 데 대해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다만 생중계 TV토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막판까지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내란 종식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아들이 성폭력성 댓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자기 잘못이라고 자세를 낮추면서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선 TV토론에서 발언을 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듭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며 내란 심판을 꺼내들었습니다. JTBC 유튜브 채널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경제를 망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경제를 진흥해 줘야 되는데 북돋아 줘야 되는데 이걸 방치하거나
불필요하게 개입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특히 내란 종식을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해요. 왜 계엄하는 날 밤에 국회의원이 국회로 가야지,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뒤졌던 강원도와 충청북도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공약을 내세우며 막판까지 경제 성장과 내란 종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당선되면 35조 원 이상 추경을 편성하고 지역 화폐 지원을 늘려 즉시 내수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관심 없이 내버려 두는 바람에 경제가 전체적으로 나빠지니 1차적으로 피해를 입고 두 번째로 피해를 입는 게 지방이라고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춘천과 원주에서는 강원 지역 핵심 공약인 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광 발전 방안을 꺼냈고 충주에서도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 이 후보는 충북 청주와 세종, 대전 등 중원에 이어 약세 지역인 경북에서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란 심판론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된다면 계엄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는가 하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지적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른 아침부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절대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그때그때 말 바꾸기만 하는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고 저지해야 합니다. 곧장 경기 북부부터 남부 지역을 훑으며 특유의 큰절 인사를 이어간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거듭 언급하며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저는 계엄이라면 아주 싫어하고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사죄를 드리고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계엄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애둘러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양평은 고속도로가 뭐 말도 많던데 저는 공사를 해도 일체 부정, 비리, 시비 없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면서도 그 이유는 선거 부실을 잡아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전투표 안 한다고 집에 누워있으면 투표장에 그런 엉터리, 부정, 부실한 선거관리가 되면 항의도 할 수 없잖아요. 민심 풍랑교를 불리는 충청도를 찾은 김문수 후보는 지역 발전과 경제 살리기의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선거 막판 중원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제 전략, MS노믹스를 공개하며 일자리 중심 성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끝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외방 유세를 벌이겠다고 한 김문수 후보는 오늘 강원과 경북을 찾아 유세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 도심과 대학가를 돌며 젊은 유권자들을 만나는 데 집중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TV토론, 성폭력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마주하며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경남과 부산에서 막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잠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유권자들을 최대한 만나겠다며 이른바 무방 유세에 돌입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하나, 둘, 셋. 직장인들이 많은 점심시간 도심을 찾아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의식한 듯한 교육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진보 정권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유세 도중 일부 시민들이 교육 정책을 발표하려면 학생들도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학습 목표치를 높였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는 뒤처진 학생이 있을 때는 책임지고 이어 내내 공을 들여온 청년들을 찾아 다시 중앙대학교로 향한 이 후보. 이곳에서도 대학생들이 이 후보를 향해 TV 토론 발언을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부산에서 노후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고준 핵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으로 원전 부담을 져온 부산에 새로운 재생에너지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경남 창원에선 공장을 찾아가 제조업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 이상으로 5월 30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